네가 이딴 식으로 손님을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밖에 못하는 거야. 영진백화점 VIP 라운지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스러운 명품백이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가격한 순간이었죠. 사모님, 아무리 소리치셔도 백화점 규정대로 해드릴 수밖엔 없습니다. 핸드백으로 뺨을 맞은 이수진은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맞은 덕에 얼굴은 빨개졌지만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죠. 뭐라고? 고졸밖에 안 되는 주제에 어딜 감히 대들어. 나는 석사 나왔어. 그리고 너 우리 남편이 누군 줄이나 알고 이러는 거야? 가해자 최민정의 히스테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백화점 부사장인 남편을 내세우면서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최민정은 상상도 못했죠. 백화점 구석에서 이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그 사람은 청소부 복장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던 수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잔잔한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귀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은 이날 아침 8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영진백화점. 엘리베이터에서 딩소리가 울렸습니다. 12층 VIP 라운지로 향하는 26살 이수진의 발걸음은 오늘도 무거웠죠.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아침, 수진이는 어제 병원에서 들은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항암 치료비가 이번 달도 800만 원입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신약이라서요. 수진이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파왔어요. 계약직 월급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니까요. VIP 라운지 문을 열자 진한 커피 향과 가죽 소파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아직 손님이 없는 조용한 공간. 수지는 리셉션 데스크 뒤에 앉아 오늘도 밝은 미소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명품 매장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낡은 구두를 신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죠.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딸그락 청소 카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70대 청소부 할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왔죠. 머리는 백발이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아가씨, 벌써 출근했구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늘도 따뜻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세요. 이상하게도 이 할아버지는 매일 수진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 눈빛.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VIP 고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 여사님.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수진은 모든 VIP 고객의 이름과 취향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계약직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김밥 한 줄로 때우던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오늘은 늦지 말고 와줘. 병원비 얘기할 게 있어서.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수진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알겠어요.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슬프다고 울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근무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가 되자 VIP 라운지는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백을 든 사모님들, 골프 모임을 마친 회장님들까지. 그들 사이에서 수진이는 투명인간처럼 일했어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서비스직의 숙명이었죠. 이수진 씨, 화장실 휴지 떨어졌대요. 빨리 채워 넣어요.
매니저의 차가운 명령에 수진이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자존심? 수진에겐 그런 건 사치였어요. 어머니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녁 7시 수진의 퇴근 시간이 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수진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씨, 오늘도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어르신도 오늘 수고하셨어요. 그래, 견디는 것도 용기예요. 하지만 때로는 맞서는 것도 필요하지. 할아버지의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견뎌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같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탔고 할아버지도 뒤따라 탔어요.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할아버지가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10월 15일. 수진이가 오늘도 참았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도대체 이 청소부 할아버지는 왜 수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수진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병실 앞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초췌한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왔니? 응. 엄마 나왔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괜찮아. 우리 딸 힘들게 일하는데 엄마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수진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운 어머니의 손. 그 손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네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의 말에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엄마는 내가 지킨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지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VIP 라운지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매니저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긴급 공지를 했어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다들 부사장님 아내분 알지? 성함은 최민정 여사님. 잘 기억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이도 손을 꼭 쥐었어요. 부사장님 부인이라 백화점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의 아내였던 거죠. 분주하게 오픈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11시가 되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높은 하이힐 소리가 똑똑똑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최민정 여사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2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버킨백이 들려 있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까르띠에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수지는 곧바로 최 여사를 알아보고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민정이 턱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VIP 라운지 이용하려고 왔는데요. 수진이가 컴퓨터로 전산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VIP 라운지는 다이아몬드 등급만 이용 가능하신데 고객님은 골드 등급이시네요. 그 순간 최민정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너 내가 누군지는 알고 짓거리는 거니?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라운지 안에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죠. 내가 이 백화점 부사장 부인이야. 최정훈 부사장 아내라고. 수진이는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무리 소리 지르셔도 백화점 규정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민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규정.
계약직 주제에 어딜 감히 나한테 규정을 논해? 그녀가 수진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진한 샤넬 5번 향수. 그 냄새가 수진이를 압도했어요. 야, 고졸!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고 매니저 불러! 당장!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일단 진정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이 직원이 내 앞에서 헛소리를 하잖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이수진 씨, 내가 아까 조심하라고 당부했잖아.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매니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매니저님, 백화점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다른 VIP 고객님들도 같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특혜를 베풀면 안 되죠? 수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민정이 폭발했어요. 뭐, 어떤 사람?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급이라는 거니? 그녀가 핸드백을 테이블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이수진, 너 계약직이지? 네, 계약직 맞는데요. 계약직 주제에 정규직도 아니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 최민정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고함에 가까웠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직원 큰일 났네. 부사장 부인한테 잘못 걸렸어. 수지는 떨리는 손을 뒤로 감추며 말했어요. 고객님,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일반 라운지는 사용 가능하신데요. 일반 라운지? 너 아직도 내가 일반 고객으로 보여.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최민정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수진의 코앞까지 다가왔죠. 네가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정규직이 아닌 거야. 내가 보니까 넌 평생 계약직밖에 못하겠다. 그때였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할아버지가 청소 카트를 밀며 최민정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깼죠. 실례합니다. 잠시 지나갈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최민정이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인 거 안 보여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참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수진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정이 버킨 백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규정, 지긋지긋해. 매니저가 최민정을 황급히 말렸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최민정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눈에는 참지 못할 화가 가득했고 손에 든 2천만 원짜리 버킨백은 이미 공중에 붕 떠 있었어요. 수지는 핸드백이 얼굴로 날아오자 눈을 질끈 감았죠.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바라봤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감히 부사장 부인한테. 최민정이 온 힘을 다해 버킨백을 휘둘렀습니다. 휙 바람소리와 함께 무거운 가죽백이 수진이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잠시 후 퍽 하고 둔탁한 소리가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힘에 밀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손으로 이마를 짚는 순간 손가락 사이로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내렸어요. 바로 피였습니다. 빨간 피가 수진이의 하얀 블라우스를 적시기 시작했죠. 아, 작은 신음소리가 수진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때 수진이의 눈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고객님,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CCTV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어요. 최민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CCTV. 그래서 뭐 어쩌겠다고? 그걸로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 남편이 부사장인데? 피가 눈썹을 타고 흘러내려
수진이의 시야를 가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와 물었죠. 아가씨 괜찮은가? 그 목소리에서 정과는 다르게 위험이 느껴졌어요. 최민정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청소부 주제에 왜 자꾸 나서는 거예요? 저기 가서 청소나 하세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정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본 최민정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사모님, 직원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민정에게 말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뭐, 범죄. 청소부 주제에 어딜 내 앞에서 법을 노네? 내 동생은 변호사야. 최민정이 다시 버킨 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디 당신도 한번 맞아볼래? 잠시 후 수진이가 비틀거리자 할아버지가 재빨리 부축했어요. 얼른 119를 불러야겠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수진이가 억지로 미소 지으려 했지만 피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라운지의 다른 고객들도 휴대폰을 꺼내들어 촬영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죠. 여보세요? 여기 영진백화점인데 얼른 와주세요. 폭행 사건입니다. 최민정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부사장 부인이래.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최민정이 소리쳤어요. 다들 뭘 수군대는 거야? 닥치지 못해?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딩소리가 나더니 흰 가운을 입은 응급구조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환자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요. 이 여자분이 머리를 다쳤어요. 다른 고객들이 서둘러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수진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어요. 머리 외상이네요. 꼬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시죠. 저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이 정도 외상이면 뇌진탕 가능성도 있어요. 환자분, 정밀검사 받아보셔야 됩니다. 수진이 들것에 실려가는 순간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말아요, 아가씨.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 그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는 왜 수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최민정은 비웃었어요. 청소부 주제에 뭘 해결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나도 명예훼손으로 저 여자 고소할 거니까. 수진이가 실려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십니까? 가해자라뇨. 내가 피해자라고. 최민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일단 서로 가셔서 조사부터 받으시죠. 뭐, 지금 날 연행하겠다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여사님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까? 폭행은 엄연한 범죄인데요. 최민정이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라운지로 당장 와줘. 지금 경찰이 나를. 하지만 전화 너머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무슨 일을 또 저지른 거야? 내가 저지른 게 아니라. 나중에 얘기해.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끊어. 전화가 끊어진 후 최민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청소부 할아버지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목격자로 진술할 게 있는데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어르신. 그 시각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수진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엄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이었죠.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응급실 커튼을 걷으며 간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어머님이 쓰러지셨대요. 6층 안면궁에서요. 수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요? 왜요, 선생님?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얼른 가보세요. 수진은 붕대를 감은 채로 엄마의 병실로 뛰어갔어요.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어머니 병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삐, 삐, 심장 모니터 소리가 불안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죠. 엄마,
정신 차려요. 수진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어요.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이수진 씨, 어머니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얼른 항암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보호자분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항암 진행할 수 있어요. 아직 고민 중이신 거죠?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비 마련을 아직 못했는데 저희 엄마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최정훈 부사장이었죠. 그의 뒤에는 비서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부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누구시죠? 최정훈입니다. 영진백화점 부사장입니다. 제 아내가 실수를 했더군요. 최정훈이 비서에게 눈짓을 보내자 비서가 검은색 가방을 테이블 위에 쿵 소리 나게 올려놨어요. 5천만 원입니다. 이수진 씨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충분할 겁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부사장님, 이 상황을 돈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부사장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계약직 월급이 얼마더라? 180만 원? 이 돈이면 2년치 월급이잖아요. 설마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그의 말투에는 경멸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수진 씨, 지금 어머니 병원비도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수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여기 합의서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본 사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수진이가 서류를 읽는 동안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래요, 이수진 씨. 계약직이 대기업 부사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제 아내가 다소 감정적이긴 해도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 팔순잔치 준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원을 때려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때리다니 과장이 좀 심하시네요. 실수로 스친 정도지. 부사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수진 씨 어머니한테 써야 되는 항암제가 신약이라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부사장의 말은 반 협박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어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간접적인 협박이었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병상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쉬는 어머니. 엄마, 미안해요. 수진이 마지못해 펜을 들어 합의서에 사인을 하려던 찰나 멈추세요.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진과 함께 일하는 청소부 할아버지였죠. 수진 씨 절대 합의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부사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방해해? 우리 백화점 청소부 아니야? 영진백화점 청소부 맞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와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녹음기였습니다. 방금 부사장님께서 했던 말들 여기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부사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 감히 몰래 녹음을 해? 협박과 회유도 범죄입니다, 부사장님.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수진 씨가 계약직이라고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도대체 왜 청소부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수진을 도와주는 걸까요? 부사장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당신 뭘 믿고 이러는 거요? 믿는 게 있죠. 저는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그 말에 수진이는 결심했어요. 책상에 놓여있던 합의서를 찢어버렸습니다. 부사장이 수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수진 씨, 오늘 일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부사장이 비서들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띠리리리.
수진이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수진아, 빨리 TV 켜고 뉴스 봐봐. 저기 나오는 거, 수진이 너 맞지?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진이는 TV를 켰습니다. 충격. Y백화점 부사장 부인. 직원 폭행 영상 공개. 앵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어제 그 순간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민정이 버킨백으로 수진을 때리는 장면이었죠. 핸드백에 맞고 피를 흘리는 수진과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까지. 현재 이 영상은 SNS에서 조회수 5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영상을 언론에 제보한 걸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과 함께 일하는 백화점 매니저가 헐레벌떡 들어왔죠. 수진 씨, 큰일 났어요. 지금 백화점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매니저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이상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았죠. 수진 씨, 혹시 그 청소부 할아버지에 대해 따로 아는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친절한 청소부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매니저가 말을 더듬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TV 화면이 바뀌면서 뉴스 속보가 떴어요. 속보입니다. 영진그룹 장영수 회장 30년 만에 공개 석상 등장. 뉴스를 본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나타났죠. 기자 회견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단상에 다다른 노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진그룹 회장 장영수입니다. 회장의 얼굴을 본 수진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어요. 회장님이 바로 청소부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매일 입던 회색 작업복 대신에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했고 흐릿했던 눈빛은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회장의 목소리가 TV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부끄러운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서 회사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요.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바 현장은 다소 처참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직원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VIP들의 태도, 돈과 권력만 중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어제 라운지에서 일어난 사건은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에게는 더욱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어제 사건이 왜 회장님께는 더 참을 수 없는 사건인 거죠? 회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제 폭행당한 직원분이 바로 병실에서 TV를 보던 수진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회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병든 어머니를 위해 묵묵히 참고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어제 명품백으로 때린 사람이 바로 부사장 아내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어요.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최정훈 부사장이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죠. 최정훈 부사장, 어제 이수진 씨 어머니 병실까지 찾아가 돈으로 입막음하려 했죠? 회장이 녹음기를 꺼내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제 병실에서 녹음한 파일이었죠. 그런데 회장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지금까지 최정훈 부사장이 백화점 공금을 횡령한 비자금 자료입니다. 이미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장영수 회장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영진그룹 본사 30층 이사회실에는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사진들이 황급히 모여들기 시작했죠.
30년 만에 회장님이 직접 소집하신 회의라니.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장영수 회장이 들어왔어요. 청소부 작업복 대신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들 앉으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가 될 거예요. 회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최민정의 폭행 장면, 부사장의 협박 장면이 고스란히 나왔죠. 이것이 지금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장이 꺼낸 다음 자료는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최정훈 부사장의 5년간 비리 내역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횡령 23억, 리베이트 15억, 배임 31억. 이사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저는 3개월간 청소부로 일하며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회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놨어요. 부사장직 해임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모든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정훈조차 반항할 수 없었죠.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최정훈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회장님,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30년 동안 충분히 준 것 같은데요. 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죠. 최정훈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은 장영수 회장의 결단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회장의 개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사님들, 회장이 한 명 한 명 눈을 맞췄어요.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었죠? 우리 백화점 직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일하는지.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왜? 본인들의 자리에선 편했으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오늘부로 이사회를 전면 개편합니다.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대표 3명을 뽑아서 이사회에 참여시킬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혁명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6시 장영수 회장은 수진을 보러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할아버지, 수진이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라도 네가 나를 원망할까 봐 겁이 났다. 할아버지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일에 미쳐서 아들을 잃고 만 거야. 30년 전 네 아빠랑 의절하고 말았지. 내가 사업에만 매달리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탓이었어. 뒤늦게라도 멀리서나마 손녀인 수진이 너를 지켜보고 싶었단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업이 성공한 게 뭐가 중요하겠니? 소중한 가족을 잃었는데. 수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TV에서 속보가 또 터졌습니다. 영진백화점이 계약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영수 회장의 파격 결정에 직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백화점 직원들이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정규직이 됐어요. 이제 아이들 학원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죠. 수진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저것도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내 철학이었는데 할비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초심을 잊고 살았구나.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아, 봤어? 우리 모두 정규직 됐어. 동료들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너 팀장으로 승진했대. 뭐라고?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봤어요. 지금까지 실력으로 증명했잖니. 내가 3개월 동안 직접 지켜봤으니 자격은 충분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손녀딸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켰어. 수진이 너가 고객관리팀의 팀장을 맡아다오.
다음 날 영진 백화점 직원 게시판에는 회장을 칭찬하는 글들이 폭포수처럼 올라왔어요. 회장님은 진짜 영웅이다. 청소부로 위장 근무 대단하신 분. 수진 팀장님 정말 멋져요.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응원하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영진 백화점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신문 헤드라인이 백화점 로비에 걸려 있었어요. 수지는 VIP 라운지 본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본인이 직접 이룬 성과였죠. 수진아, 회장실에서 할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항암 결과가 어제 나왔지? 네. 엄마가 드디어 완치 판정받으셨어요.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할아버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1년 전에 왜 청소부로 직접 위장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었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조사한다거나. 회장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가장 낮은 곳에서 봐야 진실이 보이거든. 그가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너도 기억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낮은 곳을 봐야 한다는 걸.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최민정 부부에 대한 판결이었는데요. 속보입니다. 영진백화점의 전 부사장 최정훈 징역 5년, 영진백화점 폭행 사건의 주범 최민정 씨는 징역 2년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TV 앵커가 판결 내용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력을 이용한 갑질과 횡령은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를 보는 수지는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감정이 들었죠.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인생은 인과응보야.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VIP 라운지를 살피던 도중에 처음 보는 얼굴이 있었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 새로운 청소부 아주머니셨죠.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본부장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저희 백화점 직원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동료예요. 수진이의 따뜻한 말에 청소부 아주머니가 감동했어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진 백화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여사님,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의 어머니가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장영수 회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세 사람이 웃으며 같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진정한 가족이었죠. 창 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꿈 아니에요. 엄마, 건강도 되찾았으니 이제 새롭게 살아봐요. 우리. 회장이 백미러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강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란 손녀가 자랑스러웠죠. 장영수 회장은 이제야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진정한 시작. 돈과 명예보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귀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다음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사연 30분이었습니다.